콘크리트 시공 문제점 편안하게 해결되는 콘따구리. 오늘은 운반 후에 시간이 지난 레미콘 타설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FAQ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간은 시방서에 콘크리트 비빔 시작으로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 한도를 외기온도에 의해서 25도 미만일 경우에는 2시간,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 반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여건이 있을 경우에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품질이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 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놨던 거죠. 자, FAQ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운반 후에 시간이 기준을 넘은 레미콘을 폐기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타설 여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감리자로서 처리해야 할 절차 및 규정을 찾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운반 후에 시간이 지난 레미콘 타설 폐기 어찌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토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력 제고를 위해서 표준 시방 스펙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기준 등에 의하면 FAQ와 같이 정해진 시간 내에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기온도 25도 미만일 경우 120분, 25도 이상일 경우 90분.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방서를 갖다가 근거자료 말씀하셨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총칙입니다. 총칙에는 품질 확보로서 3회 품질 확보 편에 품질 관리 계획과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2장의 받아들이기 검사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 한도를 적어 있습니다. 25도 미만일 경우 120분, 25도 이상일 경우에 90분. 다만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장의 3.3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시간 반,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시간 기준이 나와 있고, 맨 첫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품질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 제한을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이제 혼화제가 예전보다 너무나게 최첨단으로 발전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질의 지연제를 잘 쓰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시방서 말고요. 레미콘 아스콘 품질 관리 지침편을 좀 보겠습니다. 제 14조에 보면 감독자와 수요자는 아래에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해라. 이렇게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슬럼프가 맞지 않는 경우, 공기량이 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우리 FAQ처럼 레미콘 생산 후에 해당 공사 시방 기준에 규정된 시간을 경과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 25도씨 기준으로 해서 2시간, 1시간 반 경과하면 결국은 즉시 이런 자재를 타설하지 말고 반품하여야 한다라는 품질 관리 지침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FAQ 질의사항과 같이 현실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 타설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도심지 공사하게 되면 트래픽 잼이 심할 수가 있고 또 현장에 큰 규모의 현장에 레미콘 트럭이 도착하게 됐는데 바로 펌프카로 가서 타설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착한 레미콘 차 앞에도 벌써 10대, 20대, 많게는 30대 이상
대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이 다 소진되고 나서 지금 막 도착한 레미콘 차량을 펌프카로서 펌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다린 시간이 발생되다 보면 정해진 시간 내에 타설 못할 개연성도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펙이라든지 이런 걸 앞부분에서 지침이라든지 뭐 시방서를 살펴봤지만 그것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설명되기보다는 일반 기술자가 볼 때 모호한 이해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시방서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합을 마치고 뭐 운송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트래픽 잼이라든지 뭐 여건 때문에 지나가면 시간이 콘크리트가 배합 후에 시간이 지나면 작업성이 떨어집니다. 슬럼프도 좀 작아지고요. 공기량도 줄어들게 되죠. 또 너무 늦어지면 콘크리트의 응결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콘크리트를 갖다가 타설하게 되면 펌프카로 밀었을 때 압송 시에 폐색 현상이 일어나서 그거 뭐 폐색 처리하느라고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꽤 많이 들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응결이 지났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이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 비정지화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강도는 어디로 해서 강도가 나옵니까? 제일 약한 부분으로서 깨지기 때문에 결국 콘크리트 강도가 매우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 두 장을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일단 콘크리트가 믹싱하면 바로 강도가 나오는 건 아니죠. 먼저 초결을 거치고 종결을 거쳐야지만이 이 경화 상태에서 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초결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을 먹는 정도의 그 워커빌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믹싱을 하면 유동성이 출렁출렁하죠. 근데 그 유동성이 멎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유동성이 멎는다고 해가지고 강도가 나오는 건 아니죠. 초결에서 진행되는 건 종결까지 진행되는 시간 동안입니다. 뭐 초결까지는 보통 3시간, 종결까지는 6시간 내지 10시간 정도로 보통 암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시간 정도가 지나야지만 경화되면서 이제 되긴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초결 시간이 지금 만든 콘크리트가 언제냐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물론 일종 시멘트하고 저발열형 시멘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발열형 시멘트는 황색이고요. 청색 계통은 일종 시멘트인데 일종 시멘트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타설할 때 시공 양생 온도가 이제 10도, 20도, 30도 이렇게 보는데요. 10도 시에 이 초결이 언제 왔냐면 한 4, 5시간 돼서 초결이 왔죠. 20도씨 부분을 보면 3시간쯤에 초결이 왔습니다. 그러면 초결이 그때까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3시간 뭐 아니면 4, 5시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초결과 종결에 대한 시험법이 있다는 거죠. KS 규격에 보면 길모층으로 하는 게 있고 관입 저항층으로 하는 그런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KS 규격은 인터넷 토탈 사이트에서 KS 규격 치시면 무료로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열람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조금 전에 이제 이때 초결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 초결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콘크리트의 작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슬럼프나 공기량 결국 변해 있겠죠. 슬럼프도 저하되고 공기량도 저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방서로 접근해 보는데요. 시방서 해설집 책자로는 2009년도에 개정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해설집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제2장에 보면 받아들이 검사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런 부분 얘기가 있습니다. 레미콘의 현장까지 운반 시간 혹은 타설 시간은 KS나 표준 시방서의 규정을 참고해서 미리 협의해 가지고 지정해서 뭐 25도 기준으로 2시간, 뭐 1.5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방에 나와 있지만 서로 협의해서 시간 자체를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지정합니다.
요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혼화제가 굉장히 지금은 이제 고성능 혼화제가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고성능 지연제를 쓰게 되면 운반 시간 아니면 믹싱에서 타설까지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실험을 거쳐서 확인만 될 수 있다면 납품자와 품질 관리 담당자 간에 협의해 가지고 이게 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방서 해설편에 2장에 운반 아까 나와 있는 거죠. 운반이 이제 그걸 어떻게 상세 사항은 해설이니까 해설집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방 기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 모든 배합, 배합만 따져도 뭐 24MPa, 27MPa, 35MPa 뭐 이렇게 다양하고요. 물시멘트비도 40, 뭐 50, 55 뭐 이렇게 많고요. 또 잔골재율 어떻습니까?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으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기준을 일반적으로 잡아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타설까지 시간이 길어질 경우 요즘 개발된 양질의 고성능 지연제, 유동화제 등의 사용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거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응결을 지연시키거나 안 그러면 그 작업성, 워커빌리티를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콘크리트 품질 변동만 없다면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서 시간 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시방서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 대신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얻으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책임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시험 배합이라든지 평가 확인 등으로 충분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을 얻어서 시간 제한을 변경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인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공사할 때는 표준 시방서에 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요구하는 품질을 위하여 품질 관리 계획과 품질 시험 계획을 충분히 실험하고 거기에 따른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이라는 게 어디 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를 미리 잘 계획하여 뜻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응결 시험이나 양질의 지연제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값에 대해서 미리 검토해 놓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